각종 사회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 쥐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주제 바로 들어보죠. 네, 오늘의 주제는 N번방 관련된 2차 가해입니다.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방의 피해자들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피해자들이 SNS에서 일탈 계정을 운영하고 조건 만남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또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유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차 가해를 받고 있는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니요? 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포털 사이트 댓글 등에 따르면 N번방, 박사방 사건 피해자들을 향해서 스폰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한 것도 잘못이다. 어차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탈 계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 의견이 나오게 된 겁니까? 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조건 만남 아르바이트 등을 빌미로 여성 피해자들을 꿰어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N번방 운영자 갓갓도 SNS에서 일탈 계정을 운영하는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의 행실이 불량해서 범죄를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모욕을 또 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온라인에만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 각각의 유명인도 2차 가해 구설에 올랐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인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SNS에 내게 딸이 있다면 N번방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가르치겠다면서 내 딸이 지금 그 피해자라면 내 딸의 행동과 내 교육을 반성하겠다고 썼고요. 이어 N번방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반성을 강요했다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다라는 지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네, 정치인들이나 고위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김호수 법무부 차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고 말했는데요. 같은 회의에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피해자들은 어떤 생각을 좀 할까요? 네. 김수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특히 미성년자들은 온라인에서 이런 말이 확산하면 더더욱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자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신고할 수가 없고 자신은 구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심하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자인데도 자책하고 숨게 된다는 얘기군요. 네, 2차 가해는 피해자와 가족, 지인을 더욱 숨게 만들고 피해 구제를 못 받게 하고 가해자도 잡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한국에서 지속됐던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게 되면 더 침묵을 하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네, 피해자가 자신을 거절하면서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상담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하는 일도 망설이게 됩니다. 또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자 기준에 미달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2차 가해 역시 좀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 나온 얘기가 좀 있습니까? 네,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팀은 수많은 과거 성범죄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이를 다룰 마땅한 법적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성범죄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이고 성범죄의 연속선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자 관련해서 국민청원이 또 올라왔다고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요.
N번방 관련 2차 가해자 엄중 처벌 및 2차 가해 방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시됐습니다. 청원인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다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상처 속에 내몰리지 않을 수 있겠냐며 더 많은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2차 가해에 대한 지속적인 처벌과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강화 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를 더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다면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상처 속에 내몰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2차 가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남성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 반발의 논리가요, 피해자와 공감, 그리고 연대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를 재생산할 수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남성들이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들었어요. 네, 일부 남성들은 N번방 사건 탓에 남성들이 잠재적인 가해자로 일반화되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러링을 이유로 피해자와 공감 및 연대하는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논리로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에 비유를 하는 겁니까? 네, 자칭 N번방 안 본 남자들 일동이라는 이들 네티즌은 SNS를 중심으로 내가 가해자면 너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펼쳤습니다. 국내 성매매 종사자 여성 인구가 27만 명이니 일반 여성들도 사실상 성매매 여성으로 일반화하겠다는 논리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가려진 그 단어가요, 성매매 종사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그 은어에 해당이 됩니다. 뭐 많이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또 공개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 또 있어요. 네, 맞습니다. 뮤지컬 아역 배우로 활동한 김유빈이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려서 따가운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김유빈은 현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네, 사실 이 N번방 사건에 대한 비판이 남성 전체를 어떤 잠재적인 가해자로 보고 이 남성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발로 또 이런 글들이 올라왔겠구나. 짐작은 되는데요. 사실은 이런 글들이 사건의 본질을 좀 흐리고 더불어서 성대결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2차 가해가 뭐 성범죄 사건마다 좀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다른 범죄보다 특히나 성범죄 사건에서 더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왜 짧은 치마를 입었나, 왜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나, 왜 신고하지 않았나와 같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진정한 피해자로 인정할 만한지, 피해자답게 굴고 있는지 등의 기준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배제하고 낙인 찍는 2차 가해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겁니다. 네.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N번방 사건에서도 이어지는 이 2차 가해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2차 가해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렇게 되면 N번방은 무대를 바꿔서 또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일탈 계정을 운영한 여성,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여성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구분하면 결국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은 이미 또 다른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요, 확보한 피해 여성의 그 영상 원본을 삭제했다고 밝히긴 했지만 이미 유포된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걸 거래하는 유사 N번방들이 또 등장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미 텔레그램에도 유사 N번방 50여 개가 만들어졌고요. 게임용 모바일 메신저 디스코드에도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비밀 대화방이 개설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리셋은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는 성착취물 공급자, 구매자가 약 30만 명이라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번 N번방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오히려 성착취에 관심을 보이며 구매를 희망한다는 글을 올리는 네티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2차 가해가 이어져서는 안 되는데, 자, 또 다른 부분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재판 담당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또 다른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태평양 이모군 재판의 담당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가 과거 성폭력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한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청원인이 청원한 이유가 관대한 처벌 때문입니까? 네, 청원인은 그래서 그는 최종범 사건 판결과 피해자인 고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라면서 그 후에도 많은 성범죄자들을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너그러운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이분이 오덕식 부장판사입니다. 과거에도 좀 말이 많았어요. 특히나 그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많이 냈다고 해서 좀 비판을 받아왔던 인물인데 어떤 예가 좀 있을까요? 네, 고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재판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구 씨가 최 씨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씨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지만 구 씨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판결이 나고 나서 시민단체에서 오 판사를 많이 비판했던 것 같던데요. 네, 판결 이후 시민단체들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가해자 보호에 급급하다면서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 결여를 지적했고요. 특히 오 부장판사가 당시 법정에서 구 씨가 찍힌 불법 촬영물을 확인했다면서 양심이 있다면 법복을 벗으라고 강력하게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의 판결로 이렇게 국민청원이 올라왔을 리는 없고요. 과거에 또 다른 사례가 더 있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또 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요. 그는 무죄 선고 이후로 생일 파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생일 파티가 중단됐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 판결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에서 반발했죠. 네, 시민단체는 해당 파티는 성접대라는 이름으로 강제추행이 이루어졌던 자리라면서 오 부장판사의 판결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와 비슷한 판결이 더 이어진 겁니까? 네, 이 밖에도 오 부장판사는 3년간 결혼식장 반항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서 하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저질러온 사진기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적이 있고요. 2013년 대형마트 등지를 돌면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네, 뭐 이런 사실들이 알려졌으니 N번방 사건을 담당한 담당 판사를 교체해달라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건데 이와 관련해서 뭐 여성단체 그리고 사법부는 각각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렇게 심각한 권력 사유가 있는 문제적인 인물이 여전히 성폭력 관련 재판을 맡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사법부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적 분노 여론이 높아지자 결국 법원은 담당 재판부를 다른 재판부로 교체했는데요. 논란의 당사자인 오덕식 판사가 스스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적어서 재배당을 요구했다면서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형사 22 단독 박현숙 판사에게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N번방 사건 피해자들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가 벌어지는 상황 살펴봤는데요. 사실 2차 가해가 과거 미투 운동이 일때도 이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성대결로 이어졌고요. 네,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어렵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가해자 처벌과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악성 댓글과 같은 2차 가해가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비방이 주를 이뤘지만 이후 성대결을 벌이면서 미투의 순수성을 비난하는 글이 이어진 겁니다. 당시 피해자 일방의 증언만으로 처벌한다는 오해 속에서 2차 가해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2차 가해를 방치하면 N번방은 무대를 바꿔서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요. 가해자에게 범죄의 이유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가해로 인해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